11년 전 수학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한 단원고 학생들은 영원히 집으로 오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뛰어놀던 하랑유원지 벚꽃은 슬퍼서 쳐다볼 수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방송통신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세월호 참사 때 어떤 역할을 하셨죠? 보도본부장이었습니다. 회사요? MBC 보도본부장이었습니다. 네, 전원 구조 대형 오보를 냈고 유가족이 보험금을 받는다라는 보도가 됐고 세월호 피해자 학생 핸드폰 영상 사용 금지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보도가 나간 걸로 기억합니다. 보도본부장에 대한 책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과를 했고 아까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300명이 넘는 엄청난 학생들이 희생되는 엄청난 사고였기 때문에 사고의 와중에서 오보가 있었습니다. 2014년 7월 24일 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동료 의원인 이혜민 의원께서 세월호 참사 오보와 2차 가해에 대해서 사과문 낭독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 거부하신 바 있죠? AI가 작성한 사과문은 제가 사과문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참사 11년 지난 오늘 어떤 내용으로 사과를 하실 겁니까? 수차례에 걸쳐서 그 부분에 있어서 MBC가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강요하는 사과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제가 그때 같은 연령대의 딸을 키우고 있던 입장이라 학부모 입장에서 엄청난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강제로 사과하라는 것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강제로 사과하라고 한 적 없고요. 11년이 지난 오늘 어떤 마음이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연령대의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로서 엄청난 슬픔을 유가족과 함께 느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과를 안 하신 걸로 하겠습니다. 2025년 4월 4일 오후 9시 41분에 이진숙 위원장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습니다. 역사에 죄송한 날이라고요. 무슨 의미죠?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제 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뜻을 풀이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개인적인 글에 대해서 답변할 의무는 없습니다. 윤석열이 역사에 죄송한 날입니까? 아니면 이진숙 위원장이 역사에 죄송한 날입니까? 답변할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진숙 TV 채널 국민의힘 로고가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진숙 TV 본인 거 맞으시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대구를 위해 진심으로 일한다고 써 있습니다. 사는 곳이 어디신가요? 이것을 아마 제가 업데이트를 못한 것 같은데 이걸 계기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곳이 어디냐고요? 서울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구를 위해 진심으로 일한다는 것은 맞지 않죠? 오늘 현재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띄어져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4월 14일 기준으로 유튜브 계정 페이지입니다. 관리가 소홀합니다. 네, 관리가 방송통신위원장이 본인의 페이스북이나 본인의 계정 관리를 좀 잘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진숙 위원장님은 정치 중립의 의무를 지고 있는 방송통신위원장이고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오늘이 아마 대통령이 파면되고 이 자리에 대정부 질문에 처음 나오신 거죠? 파면되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대정부 질의를 나왔었는데 파면되고 처음입니다. 네. 예, 기억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좀 기록하시고 예. 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예, 답변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재의 판단 존중하시죠? 제가 존중합니다. 예. 네, 그러면 내란 행위에 대한 책임에 대한 파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한 사람으로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국민들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다른 분들은 뭐 사과를 하든 어떤 입장을 한 것 같은데요. 저는 파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에 죄송한 날이라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으셨고 거부하셨고, 파면에 대한, 윤석열 파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장의 입장이 무엇인지 묻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이 방송통신위원장의 업무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임명권자가 윤석열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윤석열이 파면됐고 임명권자인 윤석열이 내란 행위로 인해서 직계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장이 어떤 입장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그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 답변 거부하신 겁니다. 조성은 사무처장 혹시 사표 수리하셨나요?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가는 곳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해 충돌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어떤 면에서 YTN 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까지 알지 못했는데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모르고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확인해 보시고요. 예. 네, 그것이 적절한지 타당성이 있는지 다음 전체 회의 때 다시 질의해서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대정부 질문에 답변할 때 2월 14일입니다. 대정부 질문에서 서강대학교하고 대전 MBC 압수수색이 있었는데라는 질문에 현장 점검을 받았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혹시 누구로부터 현장 점검이라고 들으셨습니까? 언론에 난 것을 저희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직원 누굽니까?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이 안 납니까? 예. 답변하지 않겠다, 답변하지 않겠다, 답변하지 않겠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자, 1월 11일 날 서강대 1차 압수수색, 본인이 빵 산 것 때문에 압수수색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1월 20일 날 서강대가 2차 압수수색 받았습니다. 대전 MBC 사장 시절에 카드 유용 때문입니다. 그리고 2월 11일 날 압수수색 카드는 받았습니다. 유용하지 잠깐만, 않았습니다. 질문 아닙니다. 답변 끼어들지 마세요. 예. 근데 이것이 압수수색이라고 경찰이 발표를 했습니다. 저에게. 근데 그럼 지금도 현장 점검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제가 그 당시에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때는 아니, 지금도 직원으로부터 보고받고 현장 점검으로 이해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장 점검으로 알고 계십니까? 지금 김 의원이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이 현장 점검 나가는 거는요, 없습니다. 경찰이 현장 점검을 나간다.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워싱턴 특파원, 대전 MBC 사장까지 지내셨는데 너무 궤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인 구조 위법적 의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2024년 7월 31일 날 방송통신위원장 임명된 이래 KBS 박문진 이사 추천하셨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위법하다라는 판결이 내려진 거는 알고 계시죠? 그것도 모른다고 하시진 않겠죠? 여러 가지 판결이 있는데 KBS 이사들에 대해서는 적법 판결이 났고 KBS 감사에 대해서도 적법 판결이 났습니다. 박문진 이사. 다른 판결들에 대해서는 다른 판결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마침 우원식 의장님도 계시니까 국회목 3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좀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가 여쭤본 것을 딴 얘기로 국면 전환하려고 하지 마시고 2인 구조에 결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결론이 났죠?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판결은 다른 종류의 판결이 위증하지 났고, 마십시오. 다른 건에 대해서 다른 판결이 났습니다. 박문진 났고, 이사에 대한 2인 구조를 지금 말씀하신 2인 체제를 만든 것은 이 국회입니다. 상임위원회 알겠습니다. 3명, 국회목 멈추시고요. 상임위원을 왜 임명을 안 해주십니까? 왜 추천을 안 해주십니까? 지금
여기 대정부 질문 차분하게 하시죠. 싸우지 마시고요. 싸우려 들지 마시고 제가 질문한 것에 답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답을 아니, 했습니다. 자꾸만 자, 이인태제가 2025년 불법이라고 4월 말씀을 7일 날 하시니까 EBS 그런 사장 임명 집행 정지 결정문에 법령에서 합의직 방식의 의사결정을 강제한 사항에 대해 다수결의 원리가 적용되는 실질적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 그래서 EBS 사장이 본인이 사랑하는 신동호 사장이 임명이 안 되고 김유열 사장이 다시 복귀됐던 건 알고 계시죠? 그 건과 관련해서 가처분이 인용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저희가- 이동호 사장이 쫓겨나고 김유열 사장이 다시 유임된 건 알고 계시죠? 라는 전에 질문입니다. 김현 의원께서도 모두 발언 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후배들에 대해서는 저희 후배들과 직원들은 제가 다 사랑합니다. 다 사랑합니까? 그러면 혹시 거짓말 아닙니다. 지금 안영준 사랑도 후배인데 사랑하십니까? 저의 후배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네, 그럼 사랑하시면 MBC 탄압 멈추시기 바랍니다. MBC 자, 탄압한 적 그러면 없습니다. 지금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방송사에 대한 제어가 과정을 밟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그럼 계속 하실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위법하다는 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위법하다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위법하다는 판단 없었습니다. 정강훈 씨 가족이 알뜰폰을 과장 광고를 통해서 이용자를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내용 알고 계시죠? 과장 광고를 통해서 판매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은 있습니다. 기사 이후에 저희 가방이 전체위에서 이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그래서 살펴보고 있다라는 게 사무처 직원의 답변입니다. 자, 소관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전기통신사업자법 제92조 시정명령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 처리 절차가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할 경우에 방통위는 이를 살펴봐야 됩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네. 하실 거죠? 지금 자료를 받아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답변 제대로 준비하고 들어오십시오. 예, 돌아가도 좋습니다.